예, 이번 시간에는 62회 우연물 기능장 실기시험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나가죠. 자, 제1류 우연물로서 안포 폭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요 안포, 요 폭약의 요 원료로 사용되는 것이 뭐예요? 질산 암모늄이죠. 즉 NH4, NO3가 바로 요 안포 폭약의 원료가 되고, 참고로 여러분이 그 흑색 화약 있죠. 요 흑색 화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KNO3, 즉 질산 칼륨이죠. 그래서 요 흑색 화약은 요 질산 칼륨에다가 숯가루하고 유황가루를 갖다 섞은 거, 이건 숯가루, 요 S는 유황가루죠. 여기에다가 요 질산칼륨, 이걸 혼합해 놓은 것이 바로 흑색 화약이죠. 그래서 요 안포 폭약은 요 질산 암모늄에다가 요 경유를 갖다가 섞은 거죠. 그래서 요 인류 우연물 중에서 안포 폭약으로 사용되는 것은 질산 암모늄이죠. 그래서 요 화학식은 바로 요 NH4, NO3, 질산 암모늄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두 번째, 고온에서 요 완전 열분해 반응식을 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NH4, NO3, 질산 암모늄이 열분해가 되면은요, N2O하고 요 산소가 발생이 되는 거죠. 산소가 아니고 물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럼 반응 전후 원소의 개수를 맞춰줘야 되겠죠. 자, 반응 전 질소 2개, 질소 2개 후, 반응 후도 맞고, 그 다음에 수소죠. 수소가 반응 전이 4개니까 여기 2 들어가야 수소가 4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산소는 반응 후 3개, 반응 전 3개 맞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질산 암모늄이 완전 열분해가 되면 N2O하고 2몰의 H2O, 물이 생성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답란에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질산 암모늄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러 번 이제 읽어보셔야 되는데, 질산 암모늄에서 중요한 것은요, 요 안포 폭약, 즉 화약 원료로 쓰인다는 거, 그 다음에 요 물에 용해가 되면은, 요건 다른 건 대개 발열 반응인데, 요건 흡열 반응이 돼요. 다시 말해서 물에 용해를 시키면 물이 굉장히 차가워지는 거죠. 자, 급격한 가열 충격에 따라서 폭발의 위험이 있죠. 자, 그러면 질산 암모늄의 요 분해 반응식 꼭 여러분 요거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질산 암모늄의 요 폭발 반응식 있죠. 완전 폭발이 되면은 2몰이 질산 암모늄이 폭발을 하면은 질소 2몰이 나오고요. 산소 1몰, 그 다음에 물이 4몰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안포 폭약의 성분은 질산 암모늄이 약 94%, 경유가 약 6%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질산 암모늄의 분해 반응식하고 요 폭발 반응식은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은 문제 2번 가죠.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우연물이 다음 물질과 반응할 때 반응식을 쓰라고 되어 있죠. 자, 보기를 보면 비중이 0.8. 자, 분자량이 39.1이에요. 자, 분자량이 39.1이면 대략 39죠. 자, 39면은 이걸 2로 나눠주면 18에다가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원자 번호가
18이라는 거죠. 18, 홀수. 짝수라는 거죠. 짝수. 18이 아니고 19죠. 예, 원자 번호가 19죠. 원자 번호 19니까 곱하기 2를 하고 플러스 1을 해준 거죠. 즉 원자 번호 19번인 원소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수, 헬리, 배, 붕, 탄, 질산, 풀, 내, 나, 마, 알, 규인, 황, 여, 마, 칼이죠. 칼이 바로 칼륨이죠. 그래서 원자번호 19번이 칼륨이에요. 칼륨. 요놈의 원자량이 홀수니까 곱하기 2하고 플러스 1을 해주면 39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바로 칼륨이 되는 거죠. 지정수량 10kg죠. 또 삼류오염물이고 딱 맞아 떨어져요. 자, 1번은 이산화탄소하고의 반응식이죠. 자, 요 칼륨하고 이산화탄소 CO2하고 반응을 하면 K2CO3 탄산 칼륨이 생기고요. 탄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반응식 계수 맞출 때는요, 일단 여러분이 요 K, 칼륨이 4몰이 반응을 하는 거죠. 자, 여기 4몰이 반응을 하면 K2CO3니까 여기 2몰이 들어가야 K가 4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산소죠. 자, 산소는 지금 여기 6개죠. 6개면 여기 3이 들어가야 산소가 6개가 되는 거죠. 자, 탄소 여기 2개하고 여기 하나, 3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반응식을 갖다가 완결을 해주면 되고요. 다음 두 번째는 사염화탄소하고 반응식. 자, 사염화탄소라는 것은 염소가 4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카본 테트라 클로라이드라고 하는 것이 사염화탄소예요. 카본. 그 다음에 테트라 4개라는 거죠. 그 다음에 클로라이드. 카본 테트라 클로라이드 CTC라고 하는데요. 요 놈이 바로 탄소가 하나고 CL이 4개라는 거죠. 그래서 요 사염화탄소는 CCl4를 우리가 사염화탄소라고 그래요. 자, 요놈하고 반응이 되면 KCl하고 탄소가 생기는 거죠. 자, 여기 염소가 4개니까 여기 4 들어가야 염소가 4개가 되는 거죠. 그럼 칼륨도 마찬가지로 4개가 돼야 되죠. 이렇게 여러분이 반응식 완결해주면 되고요. 3번은 뭐예요? 에틸알코올하고 칼륨의 반응이죠. 자, 에틸알코올에서 요 수소를 밀어내고 칼륨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즉 칼륨 에틸레이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수소는 빠져나오는 거죠. 자, 반응식이 수소가 2개가 되려면 여기 2몰이 들어가야 되죠. 그럼 당연히 여기도 2몰이 되죠. 칼륨 2개가 되니까 여기 2몰 들어가야 반응식이 완결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반응식을 여러 번 여러분이 써보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2번은 여기 분자량이 39니까 나누기 2하고 플러스 1이 되니까 원자 번호가 19번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칼륨에 대한 내용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되는 것이 연소시 색이 보라색이라는 거죠. 보라색 불꽃. 그다음에 물과 반응이 되면 수산화 칼륨하고 수소가 발생이 된다는 거. 이 반응식 꼭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되고요. 보호액으로는 파라핀, 경유,
그다음에 등유를 사용한다는 거. 그다음에 알코올과 반응이 되면 칼륨 에틸레이트 만들고 수소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칼륨의 요 반응식 1번에서 6번까지가 있는데요. 요건 여러분이 반드시 암기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3번 가죠. 자, 3번은 소화 난이도 등급 1등급의 제조소에 설치하는 소화 설비의 기준인데 빈칸에 알맞는 답을 쓰라는 거예요. 자, 이건 여러분이 암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옥내 저장소인데 처마 높이가 6m 이상인 단층 건물 또는 다른 용도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한 이 옥내 저장소죠. 여기에는 요 스프링클러 설비하고요. 아니면 물 분무 등이죠.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요 유황만 저장 취급하는 데는 하나밖에 없어요. 물 분무 등이 아니고 물 분무 소화 설비. 자, 인화점이 70도 이상의 제4류 오염물만 저장하는 경우 여기는 물 분무하고 고정식 포소화 설비 요 두 가지가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유황만 저장 취급하니까 무조건 이거는 물 분무밖에 없어요. 그래서 1번에는 스프링클러 설비하고 물 분무 등인데 여기 하나 추가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동식 외. 즉 호소리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동식 외의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그 다음에 유황만 저장 취급할 경우에는 물 분무 소화 설비만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화 난이도 등급 1의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이 소화 설비는 이걸 다 여러분이 암기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몇 가지만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는 것은 바로 요 처마 높이 6m 이상인 단층 건물, 여기에는 스프링하고 이동식 외에 물 분무 등. 그 다음에 여기 유황만 저장 취급할 경우에는 물 분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유황만 저장 취급할 경우에는 물 분무. 그 다음에 인화점 70도 이상의 제4류 오염물만 저장 취급할 경우에는 물 분무하고 고정식 포소화 설비.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되죠. 한번 4번 가죠. 자, 복수 성상의 위험물의 판단 기준에 대한 가로 안에 말맞는 유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수 성상 물품이라는 것은요, 하나의 그 화합물이 두 가지 이상의 성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즉 여기 보시면 산화성 고체의 성상하고 가연성 고체의 성상을 가지는 거죠. 자, 이 산화성 고체는 면류 오염물이에요. 이건 1류 오염물이죠. 가연성 고체는 2류 오염물이죠. 자, 이럴 경우에는 면류 오염물로 취급을 해야 되냐, 이 얘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유별 두 개의 유별이 성분이 같이 가지고 있으면 높은 거를 여러분이 기준으로 한다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선 1류하고 2류의 성상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2류 오염물로 판단한다는 거죠. 또 2번도 마찬가지예요. 복수 성상 물품이 산화성 고체하고 자기 반응성 물질의 성상을 가지고 있다. 자, 산화성 고체는 1류죠. 자기 반응성은 5류 오염물이죠. 두 성분을 같이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5류 오염물로 판단한다는 거죠. 3번도 마찬가지죠. 여기 가연성 고체, 요거 몇 류예요? 요건 2류 오염물이죠. 자연 발화성, 요거 3류 오염물이죠. 자, 그러면 3류 오염물로 판단한다는 거죠.
4번 여기 자연 발화성 있죠. 요거 삼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인화성 액체 요거 사류죠. 요 놈만 특이해요. 자, 삼류하고 사류의 그 성상을 갖고 있으면요, 요 자연 발화성이 더 위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건 삼류로 간주한다는 거, 요거 하나만 특이하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삼류하고 사류일 경우에는 사류가 아니고 삼류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인화성 액체 요거 사류죠. 여기 자기반응성 오류죠. 그러면 오류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리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삼류하고 사류만 주의하시면 돼요. 다음 5번 가죠. 자, 5번은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의 그 오존층 파괴 지수인 요 ODP. ODP라는 것은 오존 디플리션 포텐셜이죠. 그래서 이 ODP를 갖다가 계산하는 공식은요, 어떤 물질 1kg이 파괴하는 오존 양을 뭘로 나눠준 거예요? 기준 물질이 CFC11이죠. 그래서 CFC11 1kg이 파괴하는 오존 양으로 나눠준 것이 바로 ODP죠. 자, 간단히 설명하라고 그랬죠. 자, 어떤 물질의 오존층 파괴 능력을 상대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죠. 그래서 CFC11 1kg이 파괴하는 오존량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용어의 정의를 여러분이 꼭 여러 번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자, ODP는 오존 파괴 지수, 요 계산하는 공식 여러 번 여러분이 써보셔야 되고요. 기준 물질이 CFC11인데 CFC11이 CFCl3예요. 그 다음에 GWP, 글로벌 워밍 포텐셜 해가지고 요거 지구 온난화 지수죠. 그래서 일정 무게의 CO2가 대기 중에 방출되었을 때 지구 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인데요. GWP를 갖다가 구하는 공식은 어떤 물질 1kg이 기여하는 온난화 정도를 기준 물질인 CO2 1kg이 기여하는 온난화 정도로 나눠준 거죠. 그 다음에 요 ALT, Atmospheric Lifetime 해가지고 요건 대기 잔존 지수죠. 그래서 어떤 물질이 지구상에 방사돼서 분해되지 않은 채로 존재하는 그 시간을 대기 잔존 연수라고 그래요. 자, NOAL, 요건 노죠. Observable Adverse Effect Level 해가지고 머리 글자 딴 거예요. 노의 N. 그 다음에 Observable의 요 O. 그 다음에 A는 Adverse, 그 다음에 E는 Effect, L은 레벨이죠. 그래서 농도를 증가시킬 때 아무런 악영을 감지할 수 없는 최대 농도죠. 반대로 LOAEL이 있죠. 이놈은 농도를 감소시킬 때 악영향을 감지할 수 있는 최소 농도. 그 다음에 ALC는 근사치사 농도인데 15분간 노출시켰을 때 그 반수가 사망하는 농도.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번 이것도 읽어보셔야 돼요. 6번 가죠. 자, 배출 설비를 국소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전역 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역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를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 전역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요 오염물 취급 설비가 배관 이음 등으로만 된 경우, 즉 증기를 갖다가 누출할 전혀 그 염려가 없는 경우죠. 그래서 오염물 취급 설비가 배관 이음 등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요 두 번째가 건축물의 구조나 작업 장소의 분포 등의 조건 등에 의해서 전역 방식이 유효한 경우에서 두 가지 여러분이 요거
암기를 하셔야 되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요 배출 설비 기준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전역 방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요. 또 배출 능력 있죠. 1시간당 배출 장수 용적의 요 20배 이상인 것으로 해야 되는 거. 단 전역 방출 방식일 경우에는 1제곱미터당 18세제곱미터 이상, 요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인화 방지망 설치한다는 거. 그 다음에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으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 이런 정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7번 가죠. 다음 조건을 보고 오염물 제조소에 요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를 갖다가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조건 1번에 보시면 제조소 등의 요 외벽의 높이가 10m예요. 즉 제조소 등의 그 외벽의 높이의 그 기호는 스몰 a로 표기하죠. 요 놈이 10m.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제조소 등하고 학교와의 거리예요. 제조소하고 학교의 거리, 요걸 라지 D로 표기하죠. 요게 20m죠. 그 다음에 제조소 등하고 방화상 유효한 요 담과의 거리, 스몰 D로 표기하죠. 5m. 그 다음에 학교 건축물의 높이, 요걸 우리가 H로 표기하죠. 요 놈이 15m. 그 다음에 5번이 바로 상수죠, 상수. 상수 P. 자, 학교의 건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방화구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요 개구부에 방화문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요 놈은 0.04죠. 요건 뒤에 이제 표에서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될 사항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 건축물의 높이 H가 상수에다가 요 제조소하고 학교와의 거리의 제곱 플러스 제조소의 외벽의 높이를 더했을 경우 계산을 한 결과 학교의 높이가 요것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는 2m로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학교의 요 높이가 PD의 제곱 플러스 A보다 클 경우 요때는 H는 H-P의 D의 제곱 마이너스 스몰 D의 제곱 계산해서 해야 되는데 요 H는 최대 4m가 되는 거죠. 즉 4m가 넘으면 4m로 하면 되는 거죠. 한번 계산을 해보죠. 자, H가 지금 요게 15m죠. 요 H가 지금 15m예요. 자, PD의 제곱, P가 지금 0.04죠. 자, D는 제조소하고 학교의 거리가 20m예요. 20의 제곱 플러스 A, 제조소의 외벽의 높이가 10m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요, 요 값이 얼마가 나와요? 26m가 나오죠. 자, 학교의 높이가 15m니까 요 H가 26m보다 작은 거죠. 이럴 경우에는 얼마로 하라고 그랬어요? 2m로 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 H는 그대로 답이 2m가 되는 거죠. 만약에 요 H가 계산한 값보다 클 경우에는 이 계산 공식을 이용해야 돼서 최대 4m까지만 계산해 주는 거죠. 계산값이 4m보다 작으면 그 계산값이고 4m보다 크면은 4m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그림에 나온 각 기호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요거는 그림도 그릴 줄 알아야 되고요. 이 공식도 쓸 줄 알아야 되고 공식에 대한 설명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여기 보정 연소 한계 곡선 요거 가로놓기로 나왔어요.
연소 한계력 곡선도 마찬가지고 연소 우연 범위도 가로넣기로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를 h로 기호를 나타내고요. 제조소 외벽의 높이를 우리가 스몰 a,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 스몰 h죠. 소문자 h. 그 다음에 제조소하고 방화상 유효한 요 담의 거리는 소문자 d. 제조소 외벽하고 인근 건축물의 요 벽까지의 요 거리, 요거는 대문자 d로 표기한 거죠. 그래서 요 h가 PD의 제곱 플러스 a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에는 2m로 하고, 요 h가 PD의 제곱 플러스 a보다 클 경우에는 요 h는 계산식에 의해서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각 기호에 대한 설명도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이 요 P의 값, 상수값이죠. 상수값을 보면요. 공작물이 목조인 경우, 그 다음에 학교, 주택, 문화재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방화구조 또는 내화구조이고 방화문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이번 문제는 방화구조고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0.04가 된 거죠. 요거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자, 방화구조일 경우에는 0.15, 또 방화구조 또는 내화구조이고 을종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0.15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산출된 수치가 2 미만일 경우에는 2m라는 거죠. 최소 2m예요. 최소 2m, 최대 4m죠. 4 이상일 때에는 담의 높이를 4m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다음에 소화 설비를 갖다 보강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최소 2m, 최대 4m로 한다는 거죠.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예요. 다음 8번 가죠. 자, 뚜껑이 개방된 용기에, 자, 여기 뚜껑이 이렇게 개방이 됐어요. 뭐 이런 용기가 있다고 가정을 하죠. 똑같은 용기인데 요건 L기압 10도씨의 공기가 있다는 거죠. 자, 요 놈을 갖다가 상부가 개방되어 있으니까 온도는 400도로 올린 거예요. 그래도 상부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압력은 그대로 1기압이 되는 거죠. 즉 압력 변화가 없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 요 부피가, 공기에 부피가 있을 텐데 온도를 400도로 올리면 이 안에 있는 공기가 몇 배가 바깥으로 나갔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죠. 즉 압력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상부가 개방되어 있으니까 공기가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보일 샤를레 법칙을 보면요, T1분의 P1 V1은 T2분의 P2 V2가 되는 거죠. 여기서 상부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압력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P1하고 여기서 P2는 서로 같아요. 그래서 결국 P1, P2는 같으니까 T1분의 V1은 T2분의 V2, 샤를레 법칙을 갖다 적용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나중 부피는, 자, V2는 처음 부피 V1에다가 T1분의 T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 부피 V2는 처음 부피 V1에다가 T1은 273에다가 플러스 10도, 그 다음에 T2는 273 플러스 4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은 2.38 V1이 되는 거죠. 즉 나중 부피는 처음 부피의 2.38배가 되는 거죠.
그럼 얼마만큼 바깥으로 나갔느냐? 여기에서 처음 부피 V1은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바깥으로 나간 그 부피는 이 부피에서 처음에 부피를 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2.38V1, 이건 나중 부피예요. 처음 부피 V1을 빼주면 1.38V1이 바깥으로 나간 거죠. 즉 처음 부피의 1.38배만큼 외부로 나간 것이 되는 거죠. 다음 9번으로 넘어가죠. 자, 9번은 여러분이 그 화재 안전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같아요. 포소화 설비에 요 수동식 기동장치의 설치 기준을 3가지만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암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직접 조작 원격 조작에 의해서 가압 송수장치, 수동식 개방 밸브 및 포소화 약제 혼합 장치를 기동할 수 있을 것. 둘 이상의 방사구역을 갖는 포소화 설비는 방사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그래서 여러분 요 5가지는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죠. 여러분이 이런 건 암기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그냥 여러분이 100점 맞을 필요는 없어요. 이런 건 그냥 넘어가도 돼요. 다음에 10번 가죠. 자, 다음 오염물의 저장 및 취급에 대한 그 설명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말을 쓰라는 거죠. 자, 1번은 오염물을 저장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설비는 해당 오염물의 성질에 따라 무엇 또는 뭐를 실시해야 된다. 즉 차광하고 환기를 실시해야 되죠. 온도가 축적되지 않도록 환기 실시. 그 다음에 오염물은 여기 습도계 나왔죠. 그럼 당연히 온도계가 들어가야 되겠죠. 온도계, 습도계, 그 다음에 압력계, 그 밖에 계기를 갖다가 감시하며 적당한 온도, 습도, 압력을 유지해야 되죠. 자, 오염물을 어디 중에 보관할 경우에는 해당 오염물이 뭐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액이죠. 보호액 중에 보존할 경우에는 오염물이 보호액으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것도 여러 번 읽어보시면 저절로 답이 나와요. 다음 11번 가죠. 자, 다음 표는 사류 오염물을 취급하는 요 주요 취급소에 표지하고 게시판에 관한 내용인데 빈칸에 알맞는 답 쓰는 거죠. 자, 주요 취급소의 표시사항, 표지는 뭐라고 그래요? 바로 오염물 주요 취급소라고 하죠. 오염물 주요 취급소라고 하죠. 네, 바탕색은 오염물 주요 취급소. 요 바탕은 무슨 색이에요? 백색으로 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 오염물 주요 취급소, 요 색은 흑색으로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 나는 바탕색은 백색, 글자색은 흑색으로 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 게시판이죠. 자, 이 주요 취급소의 게시판은 여러분이 가시면 주로 이런 삼각형으로 된 게시판을 많이 보죠. 여기 보면 주유중, 엔진, 정지라는 글자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표시사항은 게시판에는 여기 주유중, 엔진, 정지죠. 이 바탕은 황색이고 주유중, 엔진, 정지는 흑색으로 하게 되어 있죠. 자, 주의사항 게시판은 주요 취급소는 대부분 사류 오염물이기 때문에 표시사항은 화기 엄금이죠. 사류 오염물. 자, 바탕색은 화기가 적색이니까 바탕은 적색, 글자색은 백색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여러 번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주요 취급소의 위치, 구조, 설비의 요 기준 마찬가지로 암기를 해야 돼요. 자, 주요 공지는 15m 이상, 길이는 6m 이상의 콘크리트 등으로 된 포장된 공지. 자, 여러분이 주요 취급소에 가면은 이런 공지가 있죠. 그래서 요 길이는 15m 이상이죠. 그다음에 요 폭은 6m, 너비가 15m 이상. 너비가 15m 이상. 요 길이가 6m 이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 가로놓기로 잘 나와요. 너비가 15m 이상, 길이가 6m 이상. 그다음에 공지의 요 바닥은 주위의 지면보다 높게 하고 배수구, 집유설비, 유분리장치 설치한다는 거. 자, 오염물 주요 취급소에는 황색 바탕에 흑색 문자로 주유중 NG정지라는 게시판 설치. 자, 게시판은 한 변의 길이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 0.6m 이상인 직사각형. 그 다음에 요 표지 설치 기준, 한 변의 길이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 0.6m 이상인 직사각형이죠. 그 다음에 바탕은 백색, 문자는 흑색으로 한다는 거. 바탕은 백색, 문자는 흑색. 자, 게시판 한 변의 길이 0.3, 다른 한 변의 길이 0.6m 이상. 오염물의 유별, 품명, 저장 최대 수량 또는 취급 최대 수량, 지정 수량의 배수, 안전관리자의 성명 또는 직명. 바탕은 백색, 문자는 흑색. 자, 주의사항 게시판. 사료오염물 아까 나왔었죠? 화기, 엄금,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 그래서 여러분 이건 암기를 좀 해 놓으셔야 되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